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이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청약의 열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이죠.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아파트값이요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이죠. 2,006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 전월보다 0.4% 정도가 오르게 됐는데요. 2천만 원을 돌파한 것은 올 4월 이후에 5개월 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올 3분기 이 서울에서 청약을 한 사람을 보더라도요. 13만 9,8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분기 이후에는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 우려가 상당히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볼 수가 있고요. 소통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3802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한성 INC의 고민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간단히 전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한성 INC 고민주 대표입니다. 오늘도 이 부동산 네트워크를 통해 슬기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상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고관암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4호선,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과 KTX 이용이 가능한 용산역이 인접해 있어 철도교통의 요충지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일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해 직주 근접의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요.
숙명여대, 서강대 등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요. 용산 업무지구의 인근으로 조성된 다양한 상권은 풍부한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 유동인구까지 모두 흡수 가능한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A B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서울 중심 입지입니다. 용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용산에 위치한 이 상가는 또 어떤 곳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예. 자, 앞서 설명했듯이 6호선 경의중앙선 이 두 개의 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효창공원역 앞에 인접해 있고요. 자, 선분양 물건입니다. 분양 면적은 20.82제곱미터 되고 대지 지분이 6.7제곱미터입니다. 대지 지분이 이제 2평이 돼 보이죠. 그렇죠? 층수는 지상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일대 건축물들 중에 가장 높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특징은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고 호실 내에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준공은 24년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대지 지분 2평짜리가 원유로 2가에서 3억 2천만 원 예상하는데요. 이 금액은 일대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까지도 좀 봐주실까요? 예, 예상 조감도를 보면 그레이 톤의 1층의 필로티 구조 그리고 7층까지 이제 일조권을 통해서 뭐 4층, 5층의 테라스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대 건축물 중에 가장 높게 올라가고요. 주차 편의성이 용산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은 1층의 필로티 구조를 통해서 주차 편의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많은 채광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창을 내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시스템 에어컨 및 호실 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 아니면서 주차 편의가 있고 이렇게 정방형의 깔끔한 화장실과 내부 집무실,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원유로 2가에서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유일한 상품이 부동산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특징까지도 봐드렸습니다. 이 상가 건물 내년에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인데 외관부터 내관까지 어떻게 꾸며지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특징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변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입지 여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용산하면 사실 앞으로 개발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부터 호재까지 정리해 주시죠. 예. 자, 용산 원효로 2가 입지, 호재, 자,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용산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입지, 호재를 제가 큼직한 것들 그리고 나라에서 발표한 나라의 국가 계획들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제 지하철 노선상, 철도 노선상의 입지를 보면 효창공원 앞역 앞에 바로 있죠. 해당 건물이. 그리고 왼쪽으로 마포, 공덕지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삼각지역 내려가서 신용산 또 용산 그리고 용산 정비창 개발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인데요.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85만 제곱미터, 85만 평의 이제 공원 재개발이 있는 이러한 입지 이 한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업무지구,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업무지구가 이제 조성을 하고 25년도까지 기반 시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3대 업무지구를 하면 강남, 광화문, 여의도
이 세 곳이거든요. 이 세 곳을 선으로 이어보면 삼각형 지대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용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포도 업무지구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덕역 일대가 수많은 업무 그리고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 용산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업무지구가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역에서 용산 일대까지 도시 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렇게 연결된 국가 중심 축을 발표를 하는데요. 용산 국제 업무 중심이 이제 한 가운데 파란 원에 있죠.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용산 정비창 그리고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름으로 하면 정비창과 전자상가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는요. 이제 국제 업무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 메타 IT 밸리가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배후 수요로서 이제 집중하게 되는 원유로 2가가 이 국제 업무 중심지 라인에 있고요. 위에 서울역, 국가중앙역, 그리고 서울도심, 국제교류 중심지, 아래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까지 이렇게 일렬로 이어져 있는 국가 중심 축에 이제 원유로 2가가 한 가운데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이 되냐? 자, 멀리 있는 호재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가까이 있는 호재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일대에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국제기구, 대기업 본사 등 국제 업무 기능 및 비즈니스 지원이 가능한 용산 정비창 지구를 국제 업무 도시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자 이미 물밑 작업 그리고 인근에 가면요 이제 폐기물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펜스가 쳐 있고 굉장히 넓은 땅에 이렇게 한강변에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면은 자 어느 지역의 테헤란로를 가면요 이제 대로변에는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 이면에는 이 대기업과 같이 일을 하는 협력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협력 업체들의 자리가 이제 용산 전자상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의 지원 및 보안 기능을 하게 되고요. 용산 전자상가에 이제 연결되는 보행 통로나 뭐 원효상가, 선인상가, 나진상가 일대 등등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요. 이 중에 나진상가는 한동 이제 부시고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청사진이 이제 국제 업무지구를 보조할 수 있는 자 메타밸리로서의 그렇게 이제 큼직하고 멋들어진 건물들 그리고 업무지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용산 전자상가가 이제 개발될 수 있도록 23년 6월달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전자상가를 흡수를 할 수 있는 이 배후 수요를 흡수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원유로 2가이다라는 겁니다. 전자상가 내부에 있는 상가 한 평짜리를 살래도요 지금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부동산 소개할 때 지분 2평에 3억 2천이면 일대에서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코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용산 일대의 다른 뭐 이제 천혜 자연적인 뭐 녹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제 이벤트적인 개발들을 보면요. 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한강이 이제 볼거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이 용산 부분에는요, 이제 노들섬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노들섬이 365일 문화, 뭐 예술 활동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예술섬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용산 이촌동에 있는 그 이촌 마리나 일대에 있는 노들섬 아트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그레이트 한강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용산역 근처입니다. 효창공원역 근처고요. 용산의 입지라는 거 사실 뭐 긴 설명 필요 없잖아요. 서울 어디든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서울의 중심 입지. 그래서 이 강남권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용산 지역이죠. 그리고 플러스에 개발 이야기들은 진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인 호재만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주변에 지금 일단 보시면은 정비창 일대 개발 이야기도 있죠. 용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이 전자상가 이 대규모 개발 이야기까지 거기다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런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쏟아진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가의 가격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예, 예상 매매가가 이제 3억 2천만 원인데요. 실제 내부 평수는 5평에서 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 사무실, 2인 사무실, 특히 일대 설계 사무실이나 뭐 건축사 사무실, 1인 뭐 벤처 사무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무실을 임차 수요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예상 임대가를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로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보증금을 제외한 이제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하면 3억이 남는데요. 자, 이 3억에서 실투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1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하면은 취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인데요. 용산에 이런 호재거리 있는데 1억 5천만 원 투자로 내가 부동산을 구입한다라는 거, 이 자체가 큰 메리트입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연작은 2호선 상황십리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주택인데요. 인근에 2호선, 5호선, 수인 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왕십리역과도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동부가선도로, 강변북로 등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왕십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인근에 건국대, 한양대 등 탄탄한 학군 수요를 갖추고 있고 대형 병원, 마장 축산물 시장, 마트, 성동구청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숲, 뚝섬 한강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목 코너별에 위치한 본주택은 화이트톤의 깔끔한 외관에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일자로 쭉 뻗은 거실 겸 주방이 눈에 띄는데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은 물론 동서를 배려한 기역자형 주방과 세탁기, 냉장고 등 다양한 옵션이 돋보입니다.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욕실과 붙박이장이 구비된 아늑한 메인룸 또한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는데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35층까지 제한한 규제를 50층까지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해제했고요. 레미콘 공장이 떠나는 부지 약 10만 평을 수변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숲 일대를 생태 과학 문화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지런한 개발과 알짜 입지로 성동구의 가치를 높여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다세대 왕십리로 지역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2호선 상왕십리역 도보 3분이고요. 뭐 오른쪽으로 왕십리역은 도보로 한 5, 6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25.27제곱미터의 공급 면적이 34.40제곱미터가 되고요. 총 4층 건물 중에 3층입니다. 자,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구조, 이제 분리형 원룸 구조라고 하죠. 특징은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인덕션 등 풀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붙박이장도 또 달려 있습니다. 자, 요 올해 23년 4월에 이미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 5억 1천만 원 예상하는 하왕십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외관을 해당 동네 가보시면 전부 다 너무 낙후되어 있는 하왕십리동 모든 빨간 벽돌 건물들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화이트 톤의 해당 건물이 굉장히 빛나게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돼 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주택들이 들어와 있는데 통창 구조로 채광을 극대화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코너 각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차편이나 뭐 일대 그 토지 가치도 해당 건물이 다른 건물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보면 공동 현관에 이제 보안 장치, 안전 장치를 해놨고요. CCTV도 설치를 해놔서 이제 안전상의 문제는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제 실내 방에 들어가 보면 전용 면적 25.27제곱미터를 굉장히 알뜰하게 면적을 다 써서요. 자, 사용이 편리한 이제 동선을 고려해서 사용이 편리한 이제 기역자형 주방 구조를 했고요. 자, 이제 인덕션 레인지 아래 세탁기를 넣어놔서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의 사용 편의성을 공간 편의성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냉장고도 비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건물을 짓다 보면 화장실을 소홀히 할 그러한 그 염려가 있는데 해당 화장실은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고 생활 편의성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뭐 임차인들이 살면서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내부 방에 가보면요, 이제 침대 하나가 충분히 들어가고 옆에 붙박이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큰 방이고요. 통창을 내놔서 이제 밖에 가시성도 좋고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이나 이제 조명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된 그러한 내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4월에 준공 완료된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주방이나 욕실 구조 편리하게 잘 만들어놨고 4층짜리 건물인데요. 내부 옵션도 풀 옵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모습까지도 살펴드렸고 자,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가서 이 동네 한번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곳 왕십리 쪽입니다. 입지가 어떤지, 여기는 또 개발의 이야기 뭐가 있을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 정리해 주실까요? 예, 입지 먼저 살펴드리고 이제 대형 호재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상에 우리 그 하왕십리에 있는 건물이 상왕십리에 거의 붙어 있죠.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이제 왕십리역입니다. 자, 왕십리역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로 업무도심, 강남 업무도심으로 가는데 왕십리역에서 20분이면 모두 다 갑니다. 그 왕십리 자체는 서울의 굉장한 교통 거점지입니다. 그 GTX 라인이 괜히 왕십리역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전철로만 지금 현재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4개 호선이 지나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GTX 라인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까지도 총 6개 전철이 다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 호재가 이미 완성돼 있는데 지역 일대 인프라는 조금 노후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에 대학, 병원이나 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이미 예전부터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십리 일대, 행당동 일대, 황학동 일대 사시는 분들, 또 여기에 이제 대형 단지들도 있죠. 뭐 센트라스, 텐즈힐 합쳐서 5천 세대가 좀 넘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인구들이 성동구 인구들이 이 지역에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 발표가 되지 않은 지역이 약간 낙후된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 동국대 등 대학교 수요도 풍부한데요. 자, 많은 인구가 살고 많은 이제 지역적 인프라를 갖고 있다 보니 학군들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자, 인근에 서울시립대, 한양대, 한성대, 동국대가 근처에 있고요. 더 가면 이제 광진구까지 가서 건대도 있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서울여대, 홍익대 이렇게 큼직한 이제 대학교들,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들이 포진해 있고 이 안에 이제 무학 이제 학군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자녀를 키우거나 이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뭐 마트나 백화점 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어 있고 의료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 자체는 제가 뭐 따로 흠을 잡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아주 유명한 우리 서울 시민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그 왕십리입니다. 이곳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입지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상황심리역 인근 모아타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요. 실제 모아타운으로 갈지
신속통합 기획으로 갈지는 이제 주민들끼리 협의 중입니다. 자, 해당 그림에서 노란 부분이 일전에 그 하왕십리 9구역이라고 해서 신속통합 기획을 공모했다가 탈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속통합 기획 법이 바뀌어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해당 지역에 가면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동네 주민들, 조합원들끼리 많은 이제 화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 지역이 위치가 좋은데 나머지 블럭에는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장주 아파트를 뽑아보자면요. 지도상 상암십리 북부에 위치한 왕십리, 센트라스, 텐즈힐 합쳐서 이제 총 1, 2, 3구역 재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한 5천 세대가 넘습니다. 자, 이곳도 2002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뉴타운을 만들겠다라고 2002년도에 발표를 하고 마지막 입주가 2017년도예요. 그 15년에 걸쳐서 개발 사업을 했고 지금은 왕십리를 굳건히 지키는 아주 대장주 아파트로서 성동구에서도 대장주 아파트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제 개발이 이력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재개발에 대한 의지나 이러한 의지나 이제 화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동네이고요. 이제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시에서 이제 추구하는 신속통합 기획이나 모아타운에 충분히 노후도나 면적 요건도 다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저층 주거지로만 형성돼 있어서 개발이 됐을 때 굉장히 높은 건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사업성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신호선이 이제 왕십리역에 개통하죠. 자, 경기도 일대만 가도 경기도에서 GTX 라인 들어온다 하면 아파트 가격이 순식간에 팍팍 뛰잖아요. 자, 왕십리는 이제 그게 예정돼 있고 왕십리가 GTX 노선 중에서도 가장 거점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교통호재, 대형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 동북선이라고 해서 노원구 상계동에서부터 이제 왕십리까지 연결되는 서울의 동북부를 경전철로 연결해주는 이런 게 이제 25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왕십리역 일대는 왕십리가 교통의 그 요지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인근 인프라들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왕십리역 제4 지역을 선정해가지고요. 이제 역세권을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고 이제 소월 문화관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러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십리역 인근에 노후된 그 역세권 인근 인프라들도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왕십리는 성동구에서도 대장주이면서도 교통호재가 특별하고 그리고 재개발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나오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불량 원룸이 이제 5억 1천만 원인데요. 예상 임대가는 2억 5천만 원이고 실제 2억 5천만 원의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대지 지분이 약 5평 정도 되기 때문에 5평에 5억 1천만 원의 왕십리 일대라면은 굉장히 비싸지도 않고 괜찮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까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핵심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 6호선 마포 구청역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니까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한 고민주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71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보LH의 이윤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육구역을 중심으로 공급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와 인접한 용산에 정비창 부지 개발 및 한강변 정비 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 중심부의 가치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탄탄한 호재를 자랑하는 중구 입정동의 상가입니다. 자, 서울시 중구부터 보겠습니다. 중구 입정동이라는 곳인데요. 상가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네네. 여기는 중구 입정동에 위치한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위치는 2호선, 3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도보 1분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67제곱미터에서 8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8층에서 지상 27층까지 주거 세대만 약 1022세대가 있고요. 상가는 156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을 바라보고 있는 도로변에 있는 호실들은 다 모두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차도 아주 862대로 넉넉합니다. 준공은 2023년 올해죠. 이제 2월경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매매가는 1억 1,800만 원에서 5억 8,700만 원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매매가가 이제 1억 원대인 것은 이제 도심 특화 업종이죠. 기존에 주변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호실을 일부 지정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분양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있는 상가가 되겠고요. 대규모 주상 복합 시설 2개 단지의 저층 상업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계천을 마주보고 있는 대로변에 아주 가시성이 좋은 상가이고요. 위층에는 1022세대가 현재 입주한 상태고 저층부 상권 시설 156실이 되겠습니다. 상가 앞에는 우선 조경 시설이 나지막해 스트리트형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그 앞으로 청계천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심 상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조망권과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상가입니다. 현재 이곳은 이제 유명한 햄버거 전문점이라든지 편의점, 카페, 도심 특화 업종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계 음식 문화 전문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확장이 되었거나 들어올 예정이고 좀 앞으로 이제 입점 의향서가 제출이 된 곳은 뭐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 같은 이런 F&B 시금 시설, 또 병의원, 또 드럭샵, 뷰티샵, 뭐 휘트니스, 또 문학 창작 공간 이렇게 젊은 층을 겨냥한 업종이라든지 또 위쪽에는 이제 어떤 다양한 평수의 다양한 세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뭐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베이커리 등도 모두 들어올 예정이어서 안정된 상가 운영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뭐 20대에서 60대까지 주변에 풍부한 유동인구와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이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건물의 모습도 보시다시피 내외관이 아주 중후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또 여유 공간이 많죠. 3층에 테라스 공간도 있고요. 또 지하부터 상층부까지 모두 깔끔하고 이 상가 특징들을 잘 살려서 상가들이 아주 잘 보이고요. 또한 유입이 편리하게 동선을 잘 살린 그 설계가 돋보이는 3면 개방형 상가가 되겠습니다.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층고 높이가 5.8m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그래서 개방감, 공간감이 아주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면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수자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네, 여러분 입정동은 혹시 모를지라도 청계천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청계천 바로 앞에 볼 수 있을 만한 올해 신축의 상가 건물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거의 뭐 30층까지 올라가는 아주 멋진 건물이니까 이런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주변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떤가요? 네, 현장에 속해 있는 세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죠. 서울시 정중앙에 위치한 알짜 땅이죠.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사대문 안의 최대 개발지가 되겠습니다. 이 현장은 을지로 3가역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계천 조망의 대로변 스트리트형 상가로서 상층부는 10건설사가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통도 굉장히 좋은데요. 2호선 3호선 을지로 3가역이 도보 1분이고요. 1호선 3호선 종로 3가역이 도보 3분 초역세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 뭐 환승을 통해서 1, 2, 3, 4, 5호선까지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상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의 주거 시설인 아파트 분양 당시를 보면은 이 도심 최대 개발지의 이 쿼드러블 역세권이라는 점 때문에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했던 곳으로 입지의 끝판왕으로 불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보시면은 뭐 유명한 재래시장, 방산시장이라든지 광장시장, 또 힙지로, 또 명동, 뭐 고궁 유적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상당히 많은 곳이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중구의 관광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20대에서 60대까지의 유동인구층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바로 이제 CBD 지구 45만 명을 배우 수요를 두고 있으나 현장 주변에 근접 배우 수요를 보면 약 7만 2천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고소득 직장인이 포진해 있으면서 소상공인도 아주 많은 곳이죠. 또한 뭐 이 수요들이 아니더라도 현장 주변에 바로 몰려 있는 뭐 주거 시설이라든지 또 오피스, 생활형 숙박 시설들의 이 자체 고정 수요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경쟁력은 우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드릴 수가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는 이제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들이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는 곳입니다. 뭐 주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3,700세대 또 완공시 10,000세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이미 검증이 된 곳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현장의 최대 장점을 꼽는다면 우선은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 안에 있다라는 것, 또한 중구는 최근 10년간 서울시 전체 상가 공급의 6.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가 공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가의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중구 자체가 최근에 5년간 집가 상승률 4.5%를 보여왔기 때문에 전국 평균 3.8%대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중심 상가로서 미래 비전까지 충분히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지로 삼가역에서 초역세권이고요. 여기 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는 곳이죠. 이런 입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지도 알아볼게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의 개발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길지만 최대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운 지구는 이제 종로 3가 또 충무로역 또 동서로는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까지 총 8블록으로 나누어서 구역을 지정을 해서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는 개발입니다. 총 규모는 13만 2,900평 가량 되고요. 현재 현장에 포함된 3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그림을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운 상가가 철거가 되면서 중앙에 그 자리에 충무로역까지 1km 구간으로 대규모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통로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개방형 녹지 보행축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양옆으로 높이 제한을 없앤 초고층, 초고밀도의 개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뭐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구역 통합 발표가 있었고 최대 41층 높이의 5개 빌딩을 이제 넣겠다라는 도심 복합단지 개발 계획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 지구는 전체적으로 주거, 업무, 여가가 혼합된 새로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창조가 되는 곳이고요. 뭐 글로벌 대도시의 재개발 성공 사례인 뉴욕의 허드슨 야드처럼 만들겠다라는 포부가 담겨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앞에 이렇게 대단한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시면 좋겠고요. 뭐 또 교통 개발도 주변에 있죠. GTX, N호선, B노선을 비롯해서 12개 호선이 들어오는 이제 서울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도심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한 도심 시너지 효과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 생활, 교통, 문화, 인프라를 이미 갖춘 곳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어떤 초고층 오피스 빌딩과 주거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다면 낡은 서울 구도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네, 가격은 1억 1,800만 원에서 5억 8,700만 원까지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2천에서 4천만 원에 월 120에서 250만 원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대출 1억 6천만 원에서 3억 6천까지 한다면 투자 금액은 6,6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중구 입정동의 상가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화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대공원역으로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본 오피스텔이 위치한 광진구는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을 2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에 입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아이보리톤의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 본 오피스텔은 주차장과 CCTV 등이 설치돼 있어 입주민 편리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통창이 있어 시원한 개방감을 줍니다.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거실이 반겨줍니다.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귿자형 주방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풀옵션을 자랑합니다. 화양동 오피스텔의 매력 포인트, 바로 복층 공간인데요. 층고가 높고 공간이 넓어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핵심 축인 구의역 일대 KT 부지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23,60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주거, 업무, 문화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광진구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중심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살펴주실까요? 네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 5, 6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면적은 약 15평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룸의 복층형으로 되어 있고요. 풀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준공 완료가 되어 있고 가격은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곳은 상당히 우선적으로는 아주 옵션 사항이 좋은 집입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 세척기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큰 가전제품은 다 들어가 있는 주택이고요. 실사용 면적도 지금 복층 면적까지 하면은 15평에서 30평대까지 고루고루 있는 주택으로서 주로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고 복층이 일부가 있습니다. 더블 복층은 상층부가 양방향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쓰임새가 좋죠. 그래서 이 널찍널찍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혼합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내관도 아주 깔끔하고 세련됐으면서 외관도 상당히 예쁩니다. 주차시설도 넉넉하고 우선 고급 자재들이 많이 각 뭐 부엌이라든지 거실, 화장실도 할 것 없이 고급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주택이기도 하고요. 주택이 전반적으로 넓기 때문에 부엌이 또 당연히 넓죠. 그래서 사용이 편하고 거실과 방 등이 잘 분리되어 있어서 주거 편의성이 매우 훌륭한 주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주택이면서 학생 쉐어하우스로도 가능하고 또 직장인이라든지 가족 세대들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준공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1.5룸 구조 더블 복층형 구조를 갖고 있고 풀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네 한번 돌아볼게요. 입지, 호재까지도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네.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 벨트를 따라서 마용성을 지나서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우선은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 진입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주목이 됐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면서 바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강남에 진입하는 곳이 됐기 때문에 강북권에서는 보기 드문 평지면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입지, 강남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도 합니다. 현장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서 초역세권에 들어와 있고요. 또 2호선, 7호선이 건대역이 10분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 3, 7, 9호선을 선호한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대표적인 노선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통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강남 출퇴근이라든지 도심 접근성, 특히 북부 지역 이동
교통도 편리한 곳이고요. 동서울 터미널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강변북로도 바로 탈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대교만 건너면은 바로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강남 중심부를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특히 청담대교를 통해서는 분당, 판교, 경기권 진입도 아주 좋기 때문에 뭐 이 지역은 예전부터 뭐 지하철, 버스 이런 대중교통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서울 시내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장은 바로 앞에 이제 동일로가 있는데요. 이 동일로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동일로가 엄청 대규모 이제 개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광진구 내에 개발이 일어날수록 주택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지역은 성수동과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양동에서 가장 성수동과 가까운 지역으로서 성수지구의 그 수요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되는 또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요. 뚝섬 한강공원의 녹지벨트까지 뭐 생활 편의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쾌적함과 동시에 도로 혼잡도도 심하지 않은 곳으로서 교통 용이성, 업무 접근성 모두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군도 좋죠. 주변에 선화여고를 비롯해서 초중고 특히 이제 건대, 세종대 학군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역을 사이에 두고 두 대학 주변에 상권이 형성된 것이 바로 서울 5대 상권인 건대 상권이죠. 그래서 서울 동부 대표 번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과 우선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성수 IT밸리의 배우 수요 약 2,500개의 배우 수요의 인원들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고 또 고소득 직장인들로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광진구의 개발을 좀 보게 되면 가장 핵심 개발은 동일로 지구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로 지구의 개발은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 사거리를 잇는 개발인데요. 광진구를 대표하는 입지죠. 여기에는 이제 현재 3종 일반 주거지가 노후된 저층 건물이 아주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앞으로 종상향이 되면서 산업 특화 중심지로 개발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동일로와 맞닿아 있는 성수 IT 지구를 연계해서 개발이 되고요. 또 여기는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청년 업무 중심 상업의 거점으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위쪽으로는 천호대로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동일로 지구의 개발과 함께 뭐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일로 주변으로 화면처럼 이 초고층의 빌딩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보면은 앞으로 명품 주거 단지로 탄생을 하는 곳이죠. 또한 뭐 구의 자양 촉진 지구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KT부지 광진구청 통합청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부지검과 지법 또 KT부지죠. 이 그 부지에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고요. 광진구청에 청사도 들어오죠. 그래서 업무 시설이라든지 호텔, 공동 주택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재개발과 함께 동서울 터미널이 동시에 함께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강남을 마주보는 최상의 입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에 개발을 포함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개발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뭐 거의 한 40년 정도 됐죠. 이 동서울 터미널은 기존의 터미널 기능은 지하로 들어가고요. 상부층에 이제 판매 시설, 뭐 쇼핑이라든지 호텔 시설이 40층 높이로 들어서면서 첨단 터미널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주변에 엄청난 뭐 주변 환경 개선도 일어나고 또 교통 문제도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 재정비 든든한 키워드와 함께하고 있는 호재들까지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15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복층 기준이죠. 전세는 3억 2천에 현재 가능하고요.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는 이 지역 월세 상당히 높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5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까지 함께 봤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윤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